아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신청서 아까 뭡니까 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요령.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채권액 산정 기준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채권액 산정 기준일은 채권자로부터 확인받은 부채 증명서 등에 적힌 날짜를 기재하고, 목록 작성일은 실제로 법원에 접수하기 뭐 며칠 된 날짜. 근데 실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액 산정 기준일은 발급받은 부채 증명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부채 증명서 그냥 날짜로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목록 작성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 정도 그냥 실무상 그냥 기재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제 인적 사항, 그다음에 개인회생 채권의 원인, 금액 기재 저기 뭡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금액하고 이제 그 기재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부 회생 채권, 무담보 회생 채권 판단해서 채무액 상환 요건이 개인회생 뭡니까 절차 진행에 가능한 채무 상환액인지, 그다음에 이제 변제계획 작성 등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담보부 채권의 경우 담보권의 행사로 이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 그다음에 개인회생 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부분, 후순위인 부분 및 뭐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의 유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목록에 부속서류 1번 외에는 뭐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 외에 뭐 2번에서 부속서류 2, 3, 4는 실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 조세 채권, 이제 저 뭡니까 뭡니까 사대보험료, 뭐 국세, 지방세, 그는 채권자 목록에 반영을 해도 저 뭡니까 일반 채권하고 담보부 채권하고 달리 일정 기간 동안 100% 전액을 다 변제하는 계획안이 작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권 있는 채권은 아까 말씀대로 뭐 원금, 연체료, 가산세 할 거 없이 전체 금액을 다 원금으로 뭔가 그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선권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월 18개월 이내에 전액이 다 변제되는 계획안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 60개월일 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30개월 이내에 전액이 변제되는 계획안이 작성이 되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선권 있는 채권만 전체를 변제한다 그러면 일반 채권이라든지 담보부 채권 중에서도 그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개인회생 채권하고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은 18개월 이내에 전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 그 다음에 담보부 채권 중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을 18개월 이내에 어떻게 보면 우선 채권하고 일반 채권, 담보부 채권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배해서 쉽게 말해서 변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실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조세 채권이 예를 들어 우선권에 있는 조세 채권,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가 채무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채무자의 생계비라든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빼고 월 가용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그러면 생계비를 뺀 저기 뭡니까? 채무자하고 그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저기 뭡니까? 소득. 그게 이제 가용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용소득이 저기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없으면 다른 청산 가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저기 전제 조건에, 다른 여타의 재산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다른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36개월만 변제를 하면 이제 뭐 나머지 뭐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그러니까 면책 받는 계획안이 작성이 될 수 있는데, 50만 원씩, 근데 우선권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36개월 변제 기준으로 봤을 때 18개월 이내에 전액을 변제를 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50만 원씩 18개월 해도 900만 원입니다. 그죠? 18개월 이내에 전액을 변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줄이더라도 이 채무자가 1000만 원의 조세 채권을 18개월에 전액을 변제하려고 그러면 대략 한 56만 원 정도.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생계비를 낮추고 월 가용소득을 높여서 56만 원 정도, 저기 뭡니까? 월 가용소득을 높여야 18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를 하고 나머지 18개월 동안 일반 채권이나 담보부 채권 중에서 변제받지 못할,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할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채무자의, 아까도 말씀대로 사대보험이라든지 국세도 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상 이 채무자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낮고 예를 들어 조세채권이 만약에 몇천만 원씩 된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채무자가 조세채권이 예를 들어 조세채권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씩 생계비를 또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가능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이 이제 너무 높다 그러면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도 쉽게 말해서 변제 기간을 늘려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월에 변제 기간을 잡는다고 했을 때, 60개월에 변제 기간을 잡는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죠. 우선 채권은 30개월 이내에 전액이 변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